오늘은 대충 메이크업 할 때와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만 해줘도 엄청 얼굴이 입체적이죠?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요. 마치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선을 따줘요. 눈썹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너무 다르니까 어떤 분한테는 정말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채워줘요.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고 안을 채우죠. 이렇게 진하게 된 것 같아도 스크럽 브러쉬가 있으니까 문질러요. 조금 자연스러워져. 근데 주변 피부도 벗겨져. 또 수정해야 돼, 여기도. 그리고 눈썹에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 펜슬 하나로 끝! 눈썹은 한 가지 컬러만 쓰면 안 돼요. 물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물감 하나로 눈썹 색을 그대로 100% 구현해낼 수가 없거든요. 섞으면서 내 색을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최소 2개는 있어야 돼요. 내 머리 색과 비슷한데 좀 더 밝은 컬러 그리고 좀 더 어두운 컬러 이렇게 2가지. 이거는 쿨 그레이고 이거는 내추럴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그릴 때는 선을 따서 이렇게 채우기보다는 빈 곳만 한 올 한 올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털 자세히 보면은 선이 명확하게 있지 않잖아요. 한 올 한 올 심듯이 그려야 돼요. 한 올 그리는 거예요. 한 올.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올 그리고 쉬고 한 올 그리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한 올씩 결의 모양을 봐가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빽빽하게 그릴수록 답답해 보이니까 듬성듬성 멀리서 봤을 때 크게 비어 보이지 않는다면 안 채워도 돼요. 한 올 한 올 그리려면 힘을 완전 빼야 됩니다. 세게 그리면 진하게 나오고 뭉툭하게 그려져요. 힘을 빼야 세밀한 선이 나오거든요. 힘 빼고 살살. 되게 조금 그렸는데 이쪽에 비해서 눈썹이 채워졌죠. 빈 곳만 딱 타겟으로 해서 빽빽하지 않게 한 올 한 올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연한 컬러로는 아무리 칠해도 안 채워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털이 아예 없는 부분, 숱이 없는 부분은 이제 좀 더 진한 컬러로 더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뭉툭하게 그려졌거나 뭉쳐있으면 스크럽 브러쉬로 살살 세게 문질러버리면 그냥 지워지고 주변 피부도 벗겨지거든요. 스크럽 브러쉬 끝부분만 사용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끝부분만 사용해서 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흐려지거든요. 또 중간중간 털 없는 부분만 보충. 제가 눈썹 염색을 해서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염색이 잘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만 밝은 브로우 카라로 색깔을 맞춰줄게요. 어두운 부분만 부분 쪽으로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발라요. 일단 베이스를 바르랬으니까 이렇게 밝은 컬러를 묻혀서 눈두덩이에 발라봐요. 대충 눈두덩까지 바르면 되겠지. 좀 세게 바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힘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음영을 줘야 될 것 같아. 딱히 어떤 색깔을 발라야 정확하게 내 눈매 교정이 되고 눈이 커 보이는지 100%는 알 수 없으니 일단 삔이 가는 거를 고르게 돼요. 이건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 더 연한 거 이렇게 묻혀요. 이렇게 발라. 너무 넓게 바르면 진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또 묻혀서 이렇게 발라봐요.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여기 또 닦아보고 이걸 발라서 내 눈이 커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색깔이 칠해졌다 이런 느낌? 그리고 좀 눈이 길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진한 컬러 눈꼬리를 길게 빼봐요. 그리고 눈 수정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여기 피부도 벗겨지고 되게 지저분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섀도우를 칠하다 보면 꼭 여기가 지저분해져요. 밑에 가루가 막 떨어져. 아이라인을 일단 다 그려요.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 아까 썼던 브러쉬로 이렇게 문지르죠? 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서 유분도 잡고 눈가 톤 보정도 할 거예요. 약간 눈가가 칙칙하니까 컨실러 바르듯이 이 아이 프라이머로 정리를 하는 거죠. 톤 정리를. 컨실러를 발라버리면 쌍꺼풀에 너무 많이 끼고 유분이 있어서 눈화장도 번지는데 아이 프라이머는 유분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하기 좋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바르면 돼요. 가장 밝은 컬러를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묻히는 것도 이렇게 양쪽에 다 묻힌 다음에 똑같이 휴지에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가루 떨어짐이 엄청 줄어들어요. 저는 거의 가루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발색도 얼룩지게 나오지 않아요. 고르게 바를 수 있으니까 휴지에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베이스 섀도우는 항상 가볍게만 바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다음에 바를 섀도우의 발색이 안 올라와요. 여기가 너무 매트해져서. 그래서 가볍게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음영을 사용해서 눈매 교정을 할 거예요. 눈화장에 좀 포인트를 줘서 색감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색감이 있는 컬러들 쓰면 되는데 화려하게 색감 표현하기보다는 음영감만 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색감이 있는 이런 섀도우들 건너뛰고 바로 음영 컬러들을 쓰면 돼요. 저는 한번 색감도 넣어볼게요. 핑크톤, 펄까지 섞어가지고 꼭 이렇게 눌러야 돼요. 눈 떴을 때 보이는 영역까지 눈두덩이에 색깔을 넣어줄게요. 이건 꼭 안 해도 됩니다. 색감 포인트 주고 싶은 분만. 눈 떴을 때 보이는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하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조금 칠하고 눈 떠서 봐봐요. 이거는 진짜 무쌍, 유쌍 다 상관이 없거든요. 이 무쌍인 분들이 칠하면 안 보여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칠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가장 아래를 칠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힘을 더 빼요. 그럼 그라데이션이 생겨요. 가장 아래에 칠하다가 힘 빼면서 위로 올리기. 그래야 점점 연해져서 그라데이션이 딱 되죠. 여기까지만 칠하면 눈이 짧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빼요. 뒤쪽으로. 이렇게 칠하다가 뒤쪽으로 빼요. 길게. 눈이 더 길어 보이도록. 여기서 베이스랑 뭉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더 빼야 돼요. 살살. 그리고 애초에 두껍게 베이스를 하면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여기서 다 뭉쳐버려요. 그래서 눈화장을 위해서라도 베이스 메이크업은 얇게 하셔야 돼요. 밀착이 잘 돼 있으면 벗겨지고 그런 것도 전혀 안 생겨요. 눈 앞에도 딱 여기까지만 칠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눈이 더 길어지라고 양옆으로 쭉 늘리는 거죠. 근데 눈과 눈 사이가 너무 좁다. 그러면 이 앞쪽 이렇게 칠하면 안 돼요. 더 좁아 보이니까. 언더는 따로 할 거여서 이렇게 위에만 칠하고 이제 음영을 넣어서 눈매 교정을 들어가야죠. 쉬운 공식이 있는데요. 요즘엔 다 음영 컬러들이 비슷하게 있어요. 이렇게 진한 컬러들은 아이라이너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영보다는 아이라이너 컬러고 이런 컬러들이 이제 음영 컬러거든요. 이거는 좀 진하잖아요. 그러면 연한 컬러랑 섞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진한 거, 연한 거 섞어서 내가 농도 조절을 하면 돼요. 반드시 여기서 털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가루날림 심하고 얼룩지니까. 그다음에 눈을 뒤로 길게 늘릴 거예요. 눈을 뜨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칠해봤자 눈 떴을 때 안 보이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한도 끝도 없이 칠해야 되니까 그냥 눈을 뜨고 칠하는 거예요. 이러면 유쌍이든 무쌍이든 정말 어려울 게 없거든요. 이 브러쉬보다 더 작아도 돼요. 편한 브러쉬로. 그 대신 크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 브러쉬 이런 걸로 칠하면 너무 음영이 넓어지거든요. 큰 브러쉬로 하시면 안 되고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칠했죠. 그 다음에 거울을 턱 쪽으로 내려요.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칠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눈 뜨고 칠해서 표시가 됐으니까 그 부분까지 칠하는 거예요. 살살 힘 빼주세요. 세게 하면 그라데이션이고 뭐고 그냥 얼룩지기만 해요. 살살 해야 항상 그라데이션이 생깁니다. 아래가 가장 진하게 점점 힘 빼면서 위로 올리기. 그리고 다시 정면 떠요. 정면 뜬 다음에 뒤로 길게 늘려줘요. 누나 길어져라. 보통 눈 길어져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라인 꼬리를 길게 빼잖아요. 근데 눈 꼬리만 길게 빼면 눈이 길어 보이지 않거든요. 눈 자체가 길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음영을 뒤로 길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뒤로만 길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확장할 거예요. 눈과 눈 사이를 이렇게 좁혀볼게요. 이번에도 약간 뜨고 살짝 표시만 한 다음에 아래 뜨고 칠하면서 앞쪽으로 퍼뜨리기. 살살, 무조건 살살. 이거 살살 하기만 해도 얼룩지지 않아요? 가루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베이스 섀도우 발랐던 이 큰 브러쉬로 한번 정리. 윗부분만. 아래는 칠하면 안 돼요. 음영이 있는 부위니까 위에만 정리. 이렇게 음영이 샥 들어갔죠? 진한 화장 싫으시면 이것보다 훨씬 연하게 살짝만 칠해주셔도 돼요. 진하게 조절은 내 취향껏.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요. 블랙 컬러 같은 거 너무 진하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연한 컬러를 고르게 돼요. 그리고 꼬리 빼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죠? 생각보다 끝처리가 너무 뭉툭한 거예요. 면봉으로 수정. 근데 면봉으로 이렇게 지워내는데 라인이 그냥 지워지는 느낌? 수정은 안 되고 그럼 다시 지워. 다시 그려봐.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리퀴드 라이너는 뾰족하니까. 너무 뾰족하게 깔끔하게 빼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도 만족. 애교살도 빠짐없이 해야 돼요. 근데 애교살을 정확히 어디까지 발라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발랐는데 눈이 좀 더 작아 보이는 느낌? 이렇게 음영으로 그림자를 그려봐요. 근데 이거 약간 다크서클 같은 느낌? 퍼프로 수습. 음영 컬러 골라서 뒷부분에 삼각존을 채워요. 좀 눈이 번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위에만 음영이 칠해져 있으니까 눈이 되게 위로 올라가 보이면서 답답해 보여요. 이 밑에도 칠해서 이렇게 늘려줘야 돼요, 아래로. 그래서 뒤트임을 하는 건데 컬러는 똑같이 진한 컬러, 연한 컬러. 이렇게 덜어주고 브러쉬가 크면 안 돼요. 번져 보일 수 있거든요. 지저분해 보이고 조그만한 브러쉬. 앞에서 뒤로 가는 게 더 쉬워요. 정면으로 봤을 때 눈동자 끝부분이 있죠. 여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속눈썹 있는 곳을 딱 찍어요. 속눈썹 부분. 그러면서 옆으로 가요. 눈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이 정도만 칠해도 이렇게 내려가 보이거든요. 이게 번져 보이는 이유가 넓게 발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래로 넓게 바르면 번져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속눈썹 쪽만 바르는 거예요. 선을 그려주는 느낌으로 얇게 약간 퍼트려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브러쉬로 이제 퍼트려요. 너무 경계져 있으면 너무 어색해 보이니까 약간 퍼트려요.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겨요.
똑같은 브러쉬에 이제 아이라인 컬러를 묻힐 거예요. 이 색깔이 섞이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걸 섞어볼게요. 아이라인 컬러가 가장 가루 날림이 심하니까 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겉에 가루가 다 털어져서 얼굴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아이라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섀도우로 먼저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훨씬 쉬워요, 훨씬. 흐리게 그려지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아이라인을 그려보는 거죠. 이쪽을 올려 그릴수록 눈이 더 위로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올려 그려주세요. 그린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뒤로 빼는 거죠. 각도는 취향껏 하시면 되고 저는 일자로 빼볼게요. 일자로 빼려면 이 끝나는 부분에서 그대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올라가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옆으로 빼야 돼요. 이것도 살살. 안 그러면 뭉툭하게 그려지거든요. 뾰족하게 빼려면 살살 해야 돼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렸으면 이 위에 이제 라이너로 조금 더 선명하게 덮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섀도우로 칠한 다음에 펜슬 라이너, 젤 타입은 잘 안 그려줄 수 있거든요. 은근한 유분기가 있어야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섀도우로 라인을 그려버려서 여기가 너무 매트하니까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리퀴드 타입으로 그릴 건데 라인 컬러는 너무 진하면 과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흐릿한 컬러를 쓸 거예요. 6호예요. 그레이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섀도우와 잘 어울릴 거예요. 이 섀도우가 약간 모브빛이라 그레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레이빛, 퍼플빛 렌즈를 낄 거여서 그 렌즈 컬러와도 맞춘 거예요. 아이라인은 눈동자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눈동자나 렌즈 컬러와 맞춰주시면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이미 아이라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위를 더 그리기만 하면 돼서 더 빨리 끝나고 잘 그려져요.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뾰족 면봉으로 살살 수정. 이렇게 수정하다가 베이스 벗겨졌을 때는 컨실러 브러쉬로 똑똑똑똑. 점막은 뷰러하고 채워야 돼요. 뷰러하면서 점막에 있는 아이라이너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점막 가까이는 다 비우고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애교살에는 이렇게 분필같이 가루가 날리는 타입 있잖아요. 매트한 타입들? 이런 가루 타입들은 단독으로 발랐을 때 지속력이 너무 짧아요. 금방 날아가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제형이 필요해요. 스틱 타입 있잖아요. 마르면 딱 붙는 펄 스틱. 이런 제형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가루 타입을 얹어줘야 딱 코팅이 됩니다. 집에 스틱 타입은 없고 픽서가 있다면 브러쉬에 픽서를 뿌려요. 그리고 이런 펜슬을 묻혀요. 그 다음에 바르는 거죠. 조금 더 지속력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바를 때는 속눈썹 쪽 있죠. 언더 속눈썹까지 다 발라버리면 안 돼요. 속눈썹 바로 밑에 그 부분부터 발라야 됩니다. 속눈썹 있는 곳까지 다 발라버리면 눈이 작아 보이고 더 답답해져요. 이 안쪽까지 다 바르면 안 돼요. 그리고 딱 여기서만 끝나면 눈이 짧아 보이고 되게 답답해지거든요. 아까 제가 뒤트임 했잖아요. 눈동자 끝에서부터 이렇게 음영을 넣었잖아요. 이번에도 눈동자 끝쪽에서부터는 일자로 빠지는 거예요. 음영 넣은 것과 똑같이 일자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힘을 빼서 그라데이션 되면서 사라지게끔 힘을 빼서 사라지게끔. 그러면 눈이 덜 답답해 보여요. 스틱 타입으로 이쪽 발라보면 먼저 스틱 타입을 바르고 위치 똑같아요. 바르는 위치. 그 다음에 펜슬을 얹어주면 돼요. 그리고 애교살만 밝혀주는 것보다는 여기 앞쪽에 자세히 보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앞머리 쪽에. 이쪽을 살짝 밝혀요. 그리고 약간 내려주면 눈이 더 깊어 보이면서도 아래쪽 여백이 채워져요. 되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애교살을 그리니까 뒤틈이 연한 것 같아서 또 덧바르면 돼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한 번에 끝내면 안 되고 다른 부위 하다가 조금씩 보충하는 게 좋아요. 진한 컬러 묻혀서 눈 사이 거리를 좁히고 싶은 분들은 앞트임을 살짝 하면 돼요. 앞머리 부분 1mm만 그려야 돼요. 1mm만. 가장 티가 많이 나는 부위여서 진짜 조금만 해야 돼요. 휴지에서 이렇게 털어요. 턴 다음에 연한 컬러 묻혀서 애교살 그림자를 그리는 거죠.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처럼 이렇게 주름이 있어서 이미 그림자처럼 어두워 보이는 부분은 안 그려야 돼요. 이쪽을 더 그리면 너무 과해지거든요. 뒷부분만.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가 얇아야 돼요. 보통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하면 쉽거든요. 얇기 때문에 다크서클처럼 되지 않아요. 최대한 얇은 브러쉬로 세워서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얇게 그려야 돼요. 그림자 자꾸 어색하게 표현되면 쉐딩으로 하시면 좋아요. 쉐딩이 발색이 약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디트인도 애교살도 옆으로 길게 표현했으니까 애교살 그림자도 옆으로 길게 표현하는 거죠. 뚝 끊겨 보이지 않게 면봉으로 문질러줘요. 경계가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뷰러를 하죠. 그리고 바로 마스카라 바르기. 너무 뭉치고 자꾸 피부에 묻어요. 뭔가 눈이 엄청나게 트여 보이는 느낌보다는 약간 지저분한 그런 느낌? 그리고 요즘 이런 속눈썹이 많이 나오니까 노글로 속눈썹.
속눈썹 붙였어. 근데 묘하게 약간 눈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 무겁고 그래도 속눈썹은 굉장히 또렷해졌어요. 뷰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분 뷰러도 꼭 사용하거든요. 뒷부분이랑 앞부분 털이 질긴 분도 계세요. 부분 뷰러로 꼭 해줘요. 그러면 컬링 잘 안 되는 속눈썹도 아주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뷰러 하자마자 바로 마스카라를 바르면 안 되거든요. 뷰러 하다 보면 약간 털들이 엉켜요.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하면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럽 브러쉬로 빗어줘야 돼요. 엉켜있지 말라고. 히팅 컬링 스틱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뜨겁게 달궈져요. 그런 걸로 컬링을 한 번 더 해요. 그럼 훨씬 지속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엉킨 것들도 방향을 좀 잡아줘요. 따뜻한 열로 방향을 잡으면 더 잘 되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나무꽂이에 라이터로 뜨겁게 달궈서 하시면 돼요. 엉켜있지 않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발라야 됩니다. 바를 때도 천천히 꼼꼼하게 이 마스카라 끝부분을 잘 사용하면 좋아요. 끝부분으로 털이 짧아서 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털들도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따뜻한 열로 마스카라를 녹여줘요. 뭉쳐있는 건 열로 딱 녹거든요. 이렇게 묻었으면 바로바로 닦아야 돼요. 굳어버리면 안 지워지니까. 그리고 저는 숱이 너무 없어서 속눈썹을 붙일 건데 화려하게 할 때는 이런 디자인도 너무 좋아요. 근데 노글로 같은 경우는 속눈썹 대가 약간 빳빳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분들은 약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빳빳하지 않더라도 이 노글로 자체는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이지 않고 속눈썹 밑에 많이 붙여요. 점막 윗부분에. 이쪽에 붙이는데 그러면 이물감도 심하고 눈이 되게 아파요.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괜찮은데 저처럼 눈이 정말 예민한 분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오래 붙이고 있기가. 그래서 노글로가 아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속눈썹을 붙일 거고 이거는 대가 얇아서 되게 편해요. 눈이 길어 보이게 이 눈꼬리 쪽에 붙이면 눈이 확실히 길어져 보여요. 그리고 너무 아래로 향하면 눈이 되게 처져 보이거든요. 막혀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올라가야 돼요. 마르기 전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이 상태로 굳어요. 그래서 붙이자마자 각도 조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서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들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점막 쪽은 젤 타입, 펜슬 타입으로 하면 금방 번지거든요. 그래서 리퀴드 타입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속눈썹이 너무 끝으로 처지지 않도록 붙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도 하는 거죠. 코끝에도 하고 콧잔등에도 하고 모공 사이사이 끼는 느낌? 왜냐면 아까 파우더하고 쉐딩하면서 약간 커버가 벗겨져서 모공이 보이는데 여기 하이라이터까지 하니까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 이쪽에 하는데 이렇게 찍혀버려요. 근데 또 하이라이터는 수정도 잘 안 돼. 수정이 제일 어려운 게 하이라이터예요. 펄이 있기 때문에 문질러서 수습을 해요. 근데 이쪽에 요철이 있어서 하이라이터를 하니까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를 덧바를게요. 이미 컨실러, 무펄 하이라이터를 다 했기 때문에 입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펄이 있는 거를 살짝만 추가하면 더 입체감이 차오르죠. 살살 약간 날리듯이 터치. 살살.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살살 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확 과해지지도 않고 얼룩도 안 져요. 간지럽히듯이 바르면 돼요. 립펜슬로 한번 그려봐요. 그냥 내 입술 따라서 크게 그리죠. 근데 너무 과한 느낌? 그럼 일단 다시 또 수습.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이렇게 음만말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오버립 된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 오버립은 무조건 위아래 다 늘리는 것보다 내 비율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인중이 너무 짧은데 윗입술을 오버해버리면 인중이 더 짧아지니까 비율이 안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인중 길이와 턱 길이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버할 때는 너무 팍팍 크게 그리기보다는 1mm만 일단 오버를 해봐요. 그리고 멀리서 봐야 돼요. 그래도 달라 보입니다. 항상 메이크업은 한 끗 차이로도 달라 보이니까 한 번에 확 그려버리면 안 돼요. 일단 중앙, 가운데만 오버를 해요. 그리고 아랫입술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오버해버리면 입술이 되게 처져 보여요. 그래서 가운데를 오버한 다음에 양쪽 끝은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입술에서 연결, 가운데만 딱 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1mm만 오버를 한 다음에 멀리서 보고 부족하면 그때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 펜슬을 문질러주세요. 안 그러면 뭉칠 수 있으니까. 이제 힌트를 덧바를게요. 9호 얼그레이프 이렇게 아래 바르고 위아래를 따로따로 발라요. 할 때 문지르지 않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입술 안쪽으로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치아에 진짜 많이 묻어요. 그리고 립라인도 약간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바르면. 그래서 위아래 따로따로 바르는 게 좋아요.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블러셔가 색깔이 좀 묻혀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우더 타입 데이지드 모브 컬러. 아까 크림 블러셔와 조금 비슷한 컬러로 톡톡톡톡 살살 덧바르면 돼요. 그리고 블러셔로 콧대도 살짝 칠해주면 좋아요. 아이섀도우랑도 샥 연결되고 호쉐딩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렌즈를 끼고 왔어요. 제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같은 렌즈를 꼈거든요. 사실 제가 렌즈빨도 있어서 렌즈 끼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색조합이 일단 지금 괜찮고 예뻐요.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퀄리티는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력이 얼마나 갈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제가 피부가 정말 약하고 얇은 피부여서 웬만한 베이스를 잘 못 견뎌해요. 그리고 제가 속눈썹을 좀 두껍게 붙이다 보니까 속눈썹이 이 눈꼬리를 막아버리는 느낌이어서 약간 눈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 렌즈를 껴서 눈이 커 보이긴 하지만 약간 묘하게 답답해 보이는 느낌? 잡티 커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화장하다 보니까 많이 커버가 지워졌어요. 모공 커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눈화장도 이렇게 블렌딩이 깔끔하진 않아요. 입술도 색깔은 너무 예쁘지만 이 가장자리도 같이 오버가 돼서 입술이 너무 둥글고 넓적한 느낌으로 오버됐어요. 아랫부분이 좀 무거운 느낌? 입술이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야 더 예뻐 보이는데 내려간 듯한 느낌? 메이크업이 좀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눈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깨끗하니까 메이크업도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이 밤 11시고요. 얼굴 상태를 보여드리면 콧김이 발생했고 자세히 보면은 팔자주름에 껴있거든요. 제가 팔자주름에 끼이는 거 잘 안 생기게 만드는데 이번 메이크업은 이렇게 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공 부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속눈썹 이물감이 너무 심해요. 속눈썹 밑에 점막 쪽에 붙였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눈이 되게 예민한데 점막 가까이에 속눈썹이 붙어있으니까 하루 종일 너무 이물감이 심해서 되게 눈이 피곤한 느낌? 빨리 이 속눈썹을 떼고 싶어요. 아무튼 메이크업이 그렇게 완벽히 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밤 11시가 됐고요. 제가 코가 너무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지워졌는데 피부나 눈화장 상태가 되게 괜찮아요. 크게 무너지지 않았죠. 번지지도 않고 이렇게 메이크업이 아주 오래 잘 갑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비교 메이크업 잘 보셨나요? 제가 쓴 제품들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사실 대충 해도 괜찮긴 해요. 근데 좀 더 지속력 높이고 싶은 분들, 정성스럽게 메이크업 하고 싶은 우리 다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 꼭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같이 성장해 보자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하루.